강의할 때는 좀 떨렸는데요. 벌써 네 번째 나오니까 제가 강사 체질인가 봐요. 이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여정 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자막에서 어, 엄마가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야 하고 이렇게 멘트하는 거 보면서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뉴스킨이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고 우리의 그냥 비즈니스가 그냥 다가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사장님들도 이규 사장님은 저렇게 파마네스를 이렇게 잘하시지 그렇게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일상으로 매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늘 책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우리 윤여정 배우나 또 제가 이렇게 파마네스를 편안하게 전달 드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파마넥스 이 브랜드가 사장님들의 주 사업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성 건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자료 화면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 건강에 대해서 특히 호르몬 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화면에 우리 박재현 사장이 보이시네. 음소거 되시면 해주시고요. 호르몬은 이렇게, 무엇을 원료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실까요? 호르몬이요? 네, 네네네. 사장님. 아미노산인가요? 네, 뭐죠? 맞습니다. 펩타이드, 단백질, 네, 아미노산과 또 하나 다행이네요. 지방질. 그러니까 단백질과 지방질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백질이 근육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호르몬 생성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인바디 측정하시면 균형 체지방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체지방이 너무 적어도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급격한 다이어트 하면 생리가 끊어지는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얘기 들으시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드시는 건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고 호르몬 생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여성 호르몬은 그러면 무엇이 원료인 호르몬이냐면 지방질이 원료인 호르몬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이 단백질과 지방을 원료로 해서 우리 몸 전체에서 이렇게 우리 몸의 균형과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잘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문가가 하시는 얘기를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 어떤 건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합성돼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뇌로 간 에스트로겐은 뇌신경을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과 간을 건강하게 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발달시키는 등 여성의 2차 성징에도 관여한다. 그런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에 변화가 생긴다. 안면 홍조와 열감, 가슴 두근거림,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이다. 여성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여성 호르몬이 관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신체 기능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중단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낮아진다. 골다공증으로 진행되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안면 홍조 증상이 빈번할수록 골밀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전문가의 영상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김선영 사장님
네. 모발이 푸석푸석한 여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요. 예,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 생기는 것도 그렇고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도 그렇고, 네. 또,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폐경 이후에 여성들에 나타나는 변화인 거죠. 예, 우리 몸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는 게 바로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렇다면 여성이 요즘은 보통 보면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면 벌써 폐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는 빨리 노화가 되는 거고 질병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선영 사장님, 네, 자녀들로부터 네. 칠순잔치에 생리대를 선물 받는 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건강 상태라는 거예요. 점점 여성이 폐경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글쎄요,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경에도 보면 70에 아들을 낳은 그런 성경 이야기가 있죠. 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인인가요? 에서가 70에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선영 사장님도 70에 칠순잔치로 자녀들로부터 생리대를 선물 받는 그게 정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요, 한국의 여성들이 유방암 증가율이 전 세계 1위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유방암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남자도 이렇게 전립선 암이 늘어나는 확률이 높대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과도한 지방질 때문에 그러고요. 특히나 여성들은 신체 구조상 유방암과 자궁암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방과 자궁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재현 사장님, 유방암 걸리고 싶진 않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더라면 파마나스 에스트리아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중에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실까요? 유방암을 샤워를 할 때 자주 마사지를 해줘야 되나? 우리 여성들이 사회생활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밖에 나가실 때 브래지어를 꼭 차시잖아요. 아, 네. 들어와서는 반드시 빨리 벗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 같은 청바지, 보정용 속옷 입지 않는 것. 왜냐하면 유방과 자궁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지방 분포가 제일 많은데 거기를 꽉 조이는 옷을 입게 되면 지방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렇게 여성들이 유방암과 자궁암의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가 우리 생활 습관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SBS하고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조사했는데요. 여중고생을 갖다가 1,400명 정도를 이제 조사했더니 무려 60%가 예, 이 생리대가 되면 통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통증에 막 이렇게 시달린대, 절반 이상이. 그리고 뭐 16%는 최악의 막 그냥 학교도 못 갈 정도로 대글대글 구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리고요, 이게 또 이제는 이렇게 생리통이 심하게 되면 엄마의 몸속에 있던 독성 물질이 자녀한테 유전되는 독성 유전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한 새 연구에 따르면 피부 관리 제품에 들어있는 화물질들이 여성의 호르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방암이나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불규칙하게 분비될 때 호르몬 비슷한 물질, 합성 호르몬 물질, 아까 화장품에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합성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호르몬인지 착각하고 호르몬이 들어갈 아까 호르몬 수용체라고 하신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중앙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님이 호르몬 수용체라고 했어요. 호르몬 비슷한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호르몬 수용체가 이게 우리 몸에서 분비한 천연 호르몬인 줄 알고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있다가 자궁암, 유방암을 일으키고 또 독성 유전으로 태아한테까지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미국 암연구센터에서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화합물질이 있다라는 게 미국 암연구센터에서 발표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넷째 줄에 보시면 CLA라고 돼 있죠. 이게 공익 리놀렌산이고요. 이소플라본, 인돌3 카비놀, 칼슘 디글루카레이트는 유방암을 예방하는 보충제로서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게 미국 암연구센터의 헨리 토마슨 박사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가임기,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에 호르몬이 그래프가 일자가 아니죠. 네, 약간 이렇게 요철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의 호르몬이 매달 분비량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건강한 여성의 생리라면 내가 생리를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야 돼요. 어젯밤에 저희 딸아이하고 잠깐 얘기하다, 아빠 짜증나. 왜? 그랬더니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터졌대요. 그러니까 생리가 오는지도 모르고 통증도 못 느끼고요. 냄새도 없어야 되고 뒤도 깨끗해야 돼요. 자녀 분비물이 남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게 건강한 여성 호르몬의 어떤 배출인 거죠. 저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초경을 시작해서 제가 그때부터 저희 딸아이의 생리를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생리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가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월경 때가 되면 갑자기 식욕이 막 생기죠. 그리고 허리 통증도 오고요. 복통도 오고, 짜증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인 건데, 초경이 이렇게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조기 폐경도 이렇게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가임기 여성을 위해서 파마닐스에서 출시된 제품이 에스테라1이에요. 에스테라라는 이름은 에스트로겐을 테라피해준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테라피는 우리 치유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요, 생리 때가 되면 통증이 유발돼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 내가 생리가 시작됐는지 모르고 생리대 준비 없이 그냥 나갔다가 통증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하면 여성분들이 그냥 진통제 하나로 끝내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카탈로그 3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베스트 해가지고 에스테라1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호르몬 조절제, 가임기 청소년기 여성들에게 굿, 생리통, 질건조, 피부건조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회화나무 추출물, 감마리놀렌산, 철분, 루테인, 그리고 비타민 B6 외에 다양한 식물 출축질이 함유되어 있어 가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그러면 에스테라1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임기 여성한테 필요한 보라지꽃, 블랙커런트, 비타민 B6를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거기에 석류, 말씀드린 회화나무 추출물, 이 콩과 식물의 회화나무 추출물과 맥주의 원료인 호흡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균형 잡히게 매달 분비될 수 있게끔 브로콜리, 아마시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여성이 생리를 하게 되면 생리를 통해서 철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혈작용을 도와주는 철분, 이런 것들이 주 원료로 에스테라1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마레놀렌산, 보라지꽃과 블랙커런트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추출했어요. 블랙커런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시간에, 둘째 날 시간에 소화하면서 에이즈랑 메타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장관뿐만 아니라 여성 생식기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에이즈랑 메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박지현 사장님, 생리대가 되면 왜 통증이 심해질까요? 제가 아실까요? 알기로는 네. 생리혈이 나팔관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통증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요. 네. 여성의 몸에 호르몬 유사 물질이라고 있어요. 프로스타글라딘이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네. 김선영 사장님은 기혼자시잖아요. 네, 네, 아이를 자연분만 하셨어요? 아니면 제왕절개 하셨어요? 자연분만 했습니다, 둘 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분만 보통 2kg, 제일 적어야 2kg고, 보통 3kg의 그 신생아가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출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성의 자궁이, 뼈도 그렇고요. 다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특별히 무슨 수술하신 건 아니지만 원상태로 회복이 되셨잖아요. 그렇게 늘어났던 자궁의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프로스타글라딘이에요. 이런 것들이 혈관도 수축시키고 자궁 내벽을 수축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 프로스타글라딘의 양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 프로스타글라딘이 분비가 되면서 자궁 내벽을 막 쪼이다 보니까 복통도 생기고 허리 요통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블랙커런트에 들어있는 감마레놀렌산이 이 호르몬 유사 물질인 프로스타글라딘이 적절하게 나오게끔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라피예요. 에스트로겐을 테라피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야, 희한하네. 너네 제품은 먹었더니 통증이 없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에스테라1을 드시게 되면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스타글라딘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혈행 건강에, 여성 혈행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인 거죠. 네. 그리고 생리대가 되면 과다하게 식욕이 막 생겨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실용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호흡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몸무게도 이렇게 줄어들고 혈당 상승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생리대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식욕과 그것에 따른 혈당 상승을 제어해주는 효과가 바로 호흡 추출물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잘 여성스럽게 만들어. 아까 제가 모발도 건강하게, 피부도 매끄럽게, 목소리도 부드럽게, 이런 여성스럽게 만들고 나서 찌꺼기가 남는데, 해롭지 않은 찌꺼기도 있지만 해로운 찌꺼기도 남긴대요. 근데 이 해로운 찌꺼기가 바로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을 유발한대요. 그런데 파마넥스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브로콜리, 아까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브로콜린 아마CU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해로운 에스트로겐 대사 물질은 줄여주고 좋은 대사 작용은 증가시키는 이러한 선택적 작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테라1에는 대한민국에 출시된 여성 호르몬 제품 중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제품은 없습니다. 근데 해외 제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인돌스리 카비놀이에요. 아마 이 인돌스리 카비놀이 양리적인 성분으로 구분이 돼서 한국에는 여성 건강기능식품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파마넥스에는 인돌스리 카비놀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인돌스리 카비놀이 이렇게 해로운 대사 능력은 떨어뜨리고 좋은 에스트로겐 대사 물질은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인돌스리 카비놀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강의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인돌스리 카비놀은 그 중단에 보시면 독을 제거하는 효소를 자극하고 강한 항산화 작용 및 항암 작용을 한다. 유방과 여러 세포의 막에 장애물을 설치함으로써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돌스리 카비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 배추나 브로콜리를 데쳐 드신다고 인돌스리 카비놀을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에스테라1에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항암 성분인 인돌스리 카비놀이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 조절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에스테라1은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예, 그리고 아직 나는 생리를 하는데 막 2달, 석 달 이렇게 뭐 걸쳐서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요, 정신적인 이런 작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이 정신적인 작용 때문에 호르몬도 조절이 된다라고요. 김선영 사장님, 그 아침 식사하시다가 애가 성적표를 꺼내놨는데 거의 뭐 뒤에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어우, 절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요, 뭐냐면 저는 여성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게 에스테라 완과 코티트롤 플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 잘 되게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균형을 잘 찾아간다.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막 분비가 되면 생리도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코티솔 플러스는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코티솔 플러스는 반드시 여성 호르몬 에스테라완과 같이 드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가임기가 지나서 이제 갱년기가 됩니다. 갱년기는 말 그대로 이게 다시갱자예요. 고칠갱자라기도 하고요. 다시 고쳐서 인생 40년을 살기 위한 시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 시기에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9988-234가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임기도 중요하지만 갱년기는 더 중요하죠. 이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이제 설설설 요실금도 웃다가 소변이 막 지려지기도 하고요. 잠이 안 와요. 점점점 잠이 안 오고요. 부부간에 부부관계 하는데도 이런 성욕도 감소가 되고요. 얼굴은 벌개지고 그렇게 피부가 본인은 못 느껴요. 피부가 빨개는데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거죠.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기도 하고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제는 거의 안 나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 영상에서 보이신 것처럼 중앙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님 말씀하셨죠. 갱년기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오는 여성의 질환이 뭐냐면 골다공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중부지방, 복부에 이제 지방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해주는 역할은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요. 살도 찌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그만큼 여성한테 중요한 게 바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고요. 이렇게 폐경이 되고 나서는 갑작스럽게 골밀도가 훅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아마 폐경 후, 폐경의 이제 시기는 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폐경이 되고 나서 2, 3년 내에 나타나는 게 골밀도가 확 떨어져서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골다공증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부도 어머머머 나 여태까지 탱탱했었는데 갑자기 눈 옆에 메발톱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언제 생겼지? 눈가에 주름이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이 증가되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짐으로써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에스트로겐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는 그 생리할 때까지만 해도 폐경 전까지만 해도 한 공기를 먹으면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공기를 먹어도 배부르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희한하게 저녁 되면 꼭 야식이 더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욕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제가 그 식욕 증가 밑에 써놨죠. 에스트로겐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2개가 있습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탄수화물이 조금만 들어와도 배부름을 느끼게끔 해주는 호르몬이고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 렙틴도 같이 줄어요. 그러면서 식욕이 자꾸 늘어나고 저녁에 자꾸 야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갱년기에 이제 돌입하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지방간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저는 술이라고는 즐겨 먹지도 않고, 그랬는데 왜 제가 지방간이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알코올을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식욕이 증가돼서 내가 야식을 먹고 했더니 탄수화물 많이 섭취돼서 나타난 지방간인 거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지혈,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갱년기 이후에 2년 또는 한 5년 이내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인 거죠. 자, 이렇게 여성들이 폐경이 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지난번 소화라는 것을 말씀드렸 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한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건 간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드리는 게 아니라 리버 포뮬러를 먼저 추천드리고 나서 간 기능이 회복되고 나서 콜레스테롤을 드리는 게 순서에 맞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이 증가돼요. 그래서 증가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에 쌓여서 여성들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오랫동안 꾸준히 분비되는 게 여성 건강,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에스트로겐을 테라피하기 위한 에스테라2에는 이렇게 회화나무 추출물, 석류, 브로콜리, 아마씨 추출물, 비타민 D, 뼈 건강에 좋은 비타민 D, 그리고요 효소가 들어있는 게 또 에스테라1과의 차이점인데 이 효소는 그 소화 효소가 이 갱년기가 되다 보니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 효소가 상대적으로 분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사 효소를 추가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에스테라2를 저희 어머님 올해 90이신데 예전에 에스테라2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님 표현으로 야 여기 살 빠지는 게 뭐 들어있니? 왜 이렇게 그 치마가 휙 돌아간다 하면서 마이깡이라고 하죠. 옛날 어르신들. 그거를 줄이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허리 이렇게 줄이는 마이깡을. 그래서 이 대사 효소가 군살을 없애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구나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김선영 사장님이나 박재현 사장님 살 빼는데 제일 안 빠지는 살이 어딜까요? 여성들이요. 똥배 뱃살이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팔쪽에 쪽살이요. 뒷쪽 살. 이 뒤쪽 살, 등살. 뒤쪽 거기는 살, 못 봐서 몰랐네요, 사장님. 이 뒤쪽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런데요, 에스테라2를 드시면 운동해도 잘 안 빠지는 살이 이 옆구리 살짝 뒤로가 돌아가는 살 있죠. 그 살인데 에스테라2가 여기 빠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화나무 추출물 콩과 식물이에요. 네. 여기서 추출한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우리가 왜 그 두부를 많이 먹는 게 에스트로겐 유사한 그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콩을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화나무 추출이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가장 유사하대요. 그래서 회화나무에서 추출한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그걸 바로 제니스테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마 리놀렌산도 들어있고요. 이 회화나무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이렇게 갱년기에 나타나는 안면 홍조, 식은땀 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임상 실험을 했고요. 더군다나 뼈 건강에 좋다고 비타민 D도 있다고 했잖아요. 회화나무 추출물의 그 이소플라본이 보시면 붉은색 그 위 사진하고 아래 사진 보시면 골밀도가 채워진 게 보이시나요? 위에 거 뻥 뚫린 거 2개 큰 거 하고 아래 거는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에스테라2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효소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체내 효소는 일정량이 있는데 젊어서는 대사 효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뭐 밥을 3그릇, 4그릇 먹더라도요. 뒤돌아서면 또 조금만 움직이고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뭐 먹을 거 없어 그래요. 네.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대사효소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젊었을 때 생각하고 밥을 2공기 먹었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막 꼴딱꼴딱 차고 숨이 차서 힘든 거죠. 그런데도 또 까먹고 또 야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사효소는 줄어들고 소화효소만 왕성히 분비되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 고지혈, 당뇨 이런 대사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파마넥스에는 대사효소를 에스타라2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노화가 된다라는 건 이렇게 효소의 양이 감소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사효소도 저하되고요. 상대적으로 소화효소도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드는 양이 전체 양이 다 줄어드는데 비율은 대사효소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보충해 주니까 살찌는 것도 예방이 되고 질병 발생을 줄여준다라는 게 의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타라2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려야 되나요? 우리 어머님 갱년기로 고생하시고 뼈가 약하셔서 그렇다면 에스타라2와 저는 본포물려는 갱년기 여성을 위해서 가장 잘 맞는 찰떡궁합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안면 홍조 있거나 식은땀을 흘리고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거로 보면 폐경을 하신 지 한 1년 이내 1, 2년 이내에 되신 분들이 에스테라2를 드시잖아요. 다시 생리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 랑연가족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생리할 때 나는 생리 때가 되면 생리통이 심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폐경이 됐어요. 근데 에스테라2를 드시고 다시 생리를 하셨잖아요. 똑같이 해요. 생리통도 똑같이 와요. 근데 나는 생리할 때 생리통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갔다 하시는 분들이 폐경이 됐어요. 에스테라2를 드시고 다시 생리를 하셔요. 편안하게 그냥 생리가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아마 내재된 유전자의 어떤 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테라2를 드시고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목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에스테라 특히나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콩과 식물, 우리 그 회화나무 추출물이 콩과 식물이고 이사플로본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요. 근종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 얘기가 호르몬제 드시지 마시고요. 또 이사플라본이 들어있는 이런 제품 드시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사오플라본보다도 더 강력한 어떻게 보면 자국 내에 뭐라 그럴까 천연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녹차의 카테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 건강의 티그린 97을 설명드리는 건데 뭐 우리 그 TR90에도 녹차의 추출물 테아닌이 들어있고 티그린에는 주 원료가 이제 녹차의 카테킨인데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임상시험에서 면역기능 보호 작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혈액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신장 기능 개선, 특히나 자꾸 이렇게 붓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붓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신장에서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노폐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파마넥스의 신장을 위한 제품은 단일 제품으로 없어요. 근데 녹차에 카테킨이 들어가게 되면 체내 노폐물을 소변, 대변, 땀으로 배설해주게끔 해주기 때문에 몸이 붓는 게 줄어들고요. 아마 티그린을 드시고 나셔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우리 박재현 사장님이나 뭐 김선영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랑연가족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티그린을 한 2, 3일 정도만 아침 저녁으로 한 4알, 5알 드시고 나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봐보세요.
드셨을 때와 안 드셨을 때 소변 색깔이 어떤지. 티그린을 드시고 나서 한 2, 3일 드시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 소변을 보시잖아요. 정환수 떠놓은 것처럼 깨끗해요. 근데 안 드시고 며칠 지난 다음에 소변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요산이 나와가지고 누래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티그린의 제품 효능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티그린은 이렇게 언론에서도 공개가 됐었죠. 예, 그래서 항암 환자들의 이런 그 항암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원자력 병원과 같이 했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는데, 저는 왜 여성 건강에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티그린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게 여성 자궁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대한산부인과 학회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EGCG가 바로 뭐냐면 녹차의 카테킨이에요. 하루에 200mg씩 8주에서 12주간 먹게끔 했던 거예요. 환자 10명 중에 6명이 완치가 됐다라는 발표가 산부인과 학회지에 발표됐어요. 네. 요즘 보면 젊은 아가씨한테도 자궁 내막암 주사 맞으라고 해요. 그런데요, 녹차의 카테킨을 꾸준히 먹게 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티그린은 이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성들이 자궁 내 근종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적게는 1, 2cm에서 크게는 3, 4cm를 달고 살아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괜찮습니다. 아직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다 보니까 사이즈도 아직 크지 않네요. 한 5, 6cm 넘어가면 그때 떼어내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몸의 인체 신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궁 내에 종양이, 근종이 이게 갑자기 음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바뀌어서 암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티그린의 녹차 추출물 카테킨을 말씀드리고요. 자, 보세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요. 바이러스. 여기에 저는 무슨 컨셉이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죠. 녹차의 카테킨은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동시에 사멸시켜 있는 정말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영상이 좀 긴 게 있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일본에서 실험을 한 건데 0157균이라고 있어요. 대장균을 이런 유발시키는 그런 0157균이 있어요. 이게 세균이에요. 그런 것도 녹차의 카테킨이 효과적으로 사멸시킨다라는 연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녹차의 카테킨이 사멸시키기 때문에 이제 추워지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균은 습할 때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세균성 질환이 굉장히 많고요. 건조한 가을, 겨울에는 바이러스, 바람을 타고, 매개가 뭐냐면 세균은 물을 통해서 매개가 전달이 되고요. 바이러스는 바람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러니까 건조한 가을, 겨울에 굉장히 많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녹차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선영 사장님, 아이들한테요, 우리 딥시 플러스에다가 녹차 카테킨 하나 타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 음용으로 드시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계절성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고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티그린이고요. 여성 건강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의학 박사 홍해걸 박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암이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암을 그러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암이 세포가 이제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세포가 프리레디칼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호르몬의 대사작용 이상, 뭐 호르몬의 어떤 과잉 반응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이상이 돼서 커지는 게 이제 암세포인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처음에 차단할 수 있는 게 녹차의 카테킨이래요. 홍해걸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근데 나도 모르게 암이 생겼어. 이제 이게 커지잖아요. 이게 증식이 되는 것을 갖다 막아주는 게, 커지는 것을 제어해주는 게 바로 오메가3래요. 그 다음에 빠른 장기로 전이를 막아주는 게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사는 동안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먹어야 될 게 티그린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왕에 생겼다라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게 오메가3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학을 통해서 암세포를 다 제거하고 나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티그린, 오메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유스스펜이나 라이펙은 하루에 늘 꾸준히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티그린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빼내주고 이런 암이 생성되는 것도 예방을 해주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증식되지 않게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여성 건강, 여성 호르몬과 그것을 자연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파마나이스 에스테라 1, 2, 코티트롤, 그 다음에 티그린, 이 제품을 소개드렸고요. 이러한 파마나이스의 정말 위대한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988-234 우리 김선영 사장님이 칠순잔치에 생리대를 선물 받고 이렇게 100세의 나이에도 수영을 할 수 있는 비바 청춘 100세 할머니로 다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